이제부터 국립창극단 심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하김은 그동안의 심청 재해석에서 폭력 혹은 인간을 조명하느라 놓친 딸의 가족 내 그리고 사회 내 위치성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출간된 작품 해설집을 펼치면 딸은 억압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라고 쓴 소설가 엘프리데 옐린에게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윤하김의 연출 노트는 아빠 이 개자식아 이젠 지긋지긋해 라는 실비아 플라스의 시어로부터 출발합니다. 윤하김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유교 윤리의 수행자로서의 딸이 아니라 옐린에게 말했듯 억압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가족 내에서 착취당하는 피해자로서의 딸이라는 심청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아비로서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 심학규의 가부장으로서의 실패, 즉 창작자들이 여태까지 흐릿하게 넘어갔던 심학규의 식민지 남성성이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심학규는 가난과 장애, 그리고 호라비의 몸으로 어린 심청을 젖동량으로 키워낸 부성애로 인해 쉽게 동정과 연민을 얻는 존재였습니다. 윤하김은 이 새로운 심청에서 그동안 심학규에게 건네졌던 동정과 연민을 자비 없이 걷어들입니다. 이 회수는 너무도 무도하고 단호해서 마치 힘패시 종말을 선언하는 듯 합니다. 공연은 70여 명의 아역 배우들이 객석에서부터 무대 앞까지 일제히 뛰어가는 스펙터클한 연출로 시작됩니다. 해오른 극장의 기다란 객석 통로를 달려가는 어린 소녀들은 모두 흰 블라우스와 검정 스커트에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지 얼굴에는 채 감추지 못한 미소가 떠올라 있고 함성 소리에도 아이들 특유의 생기가 묻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역 배우들이 달리는 장면을 유심히 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장면에서 아이들이 거의 항상 웃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실 수 있을 텐데요. 달리는 아이들이라는 코드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생기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연의 아이들은 모두 눈에 검은 칠을 하고 있어 달리는 아이들의 즐거운 생동감은 도리어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언젠가 그리고 지금도 죽었고 또 죽고 있는 심청들입니다. 이 작품의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폭력에 희생된 모든 딸들로 확장됩니다. 공연은 곧 심청의 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장례식으로 전환되며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지는 장례식에서 망자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울어주고 뜨거운 국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한국식 의례의 온기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무언가를 탐색하듯 장례식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마을 이웃 뺀덕어멈의 모습은 이 장면을 더욱 느와르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윤하김은 죽은 어린 심청들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입부로부터 이 차갑고 음울한 분위기의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딸을 위한 공동체는 없다고 선언하며 심청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공연의 러닝타임 대부분에서 심학규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거나 침대에 누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보이는 장면은 무문사 화주승에게서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었을 때, 그리고 끈덕어멈과 재혼했을 때와 맹인잔치에 가는 길에 낯선 여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스스로가 아비이고 가부장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갓난아기 심청은 아버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처럼 마을 이웃 부인들의 품에서 품으로 옮겨지며 근근히 젖을 얻습니다. 젖먹던 아기에서 자라 소녀가 된 심청은 이제 아버지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심학규를 힘겹게 업고 가는 심청의 모습이 비칩니다. 심학규는 심청의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업혀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심청은 그런 아버지를 반복해 고쳐 업으며 힘겨운 발걸음을 떼놓습니다. 윤하김의 연출 노트에 적혀있던
실비아 필러스의 시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딸을 돌보기는커녕 도리어 딸의 돌봄을 받으며 자기 연민에 젖어 있고, 유사 어머니들이라 할 수 있는 끈덕 어머니과 장승상 부인은 남의 집 딸의 젊은 몸을 두고 거래하며 각자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심청은 아버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구하나 다를 바 없는 신세입니다. 윤하김은 원전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장승상 부인의 세 아들을 등장시켜 가부장제의 구조적 폭력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심청을 수양딸로 삼으려던 장승상 부인의 자애로움은 아들에게 성적 놀이개를 쥐어주려는 잔혹함으로 바뀌고, 장승상 부인이 심청의 효심을 기리고자 그리게 했던 초상화는 부인의 아들이 찍은 불법 촬영물로 바뀝니다. 죽은 듯 누워있는 불법 촬영물 속 심청은 곧 이막에 등장하는 영정사진 속 심청과 연결되며, 카메라의 라이브 중계를 통해 무대 뒤에 비춰지는 She Got Love 라고 붉은 페인트로 쓰인 문구는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한 소라넷의 초대남, 버닝썬 게이트, 정준영과 그 친구들의 단톡방 대화로 폭로된 불법 촬영과 약물강간 사건들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인당수에 빠지기 직전 심청은 선인들의 손에 노기홍상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이때 그의 얼굴과 몸에는 폭력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앞서의 영상에서 최인훈과 황석영 두 작가가 남성사회의 폭력을 말하면서 생략한 딸이 여성이 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순치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판소리 바탕 대부분은 선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징벌을 당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선인이 당하는 순환이 악인의 탐욕에서 비롯되는 만큼 결말에서 악인이 징벌을 당하고 몰락하는 것은 선인이 받는 보상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순환의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거리에서 정기수의 이야기에 몰두하던 과거의 청자들도 악인이 몰락해 다시는 선인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감을 느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순환을 겪지만 그 순환의 원인을 제공하는 뚜렷한 악인이 없는 심청가는 판소리 바탕 가운데 주인공이 가장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보상을 받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심청은 되살아나 왕에게 간택되어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청을 위해 왕은 맹인잔치를 열어주고, 맹인잔치에서 죽은 줄 알았던 딸과 재회한 심학규는 마침내 눈을 뜹니다. 심학규의 계하는 심청의 숭고한 자기희생 혹은 영웅적 행보에 대한 보상이지만, 동시에 심청을 왕비로 맞아들인 왕이 만인지상 애민군주로서 베푸는 시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윤하김은 이러한 환생과 왕비 간택에 판타지 로맨스 결말을 폐기하는 대신 제4의 벽을 허물어 이야기 속에 갇혀있던 심청을 현실로 나오게 합니다. 원전의 부녀상봉 장면에서 심청이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하고 노래하는 눈대목은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비를 질타하는 새로운 맥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질타는 심학규만이 아니라 심청이 당하는 폭력을 모르는 척했던 세상의 모든 눈먼 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기에 심청의 노래는 언제까지 눈을 감고 못 본 척 할 거냐는 노호로 들리며, 이 장면은 공연 도입부 어린 심청들의 등장과 다시 겹쳐집니다. 이는 심청이 맹목적이었던 자기 희생을 돌아보는 뼈아픈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결말에서 심청은 마침내 이야기 세계와 결별하기 직전 마지막 의식처럼 담배 한 대를 피우고는 일어나 극장 바깥으로 걸어나갑니다. 관객들은 무대에서 사라진 심청이 해월음 극장 로비를 지나 어둠이 깔린 국립극장 광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스크린으로 지켜봅니다.
퇴장하는 심청에게서 영화 트루먼쇼의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가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서 트루먼의 퇴장은 관음하는 대상 하나를 잃었을 뿐이지만 심청의 퇴장은 그를 성녀로 타자화함으로써 그에게 다 부려놓을 수 있었던 죄책감을 도로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심청은 떠났지만 심청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는 심청을 죽이고 그 죽음을 방조한 공모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학규의 무능과 장승상 부인과 뺑덕어멈의 공모, 장승상 부인의 세 아들과 선인들에 의한 폭력, 심청이 떠나고 없어도 실패한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전대로라면 왕비가 된 심청과 눈을 뜬 심학규를 보고 나서 가볍게 돌아갈 수 있었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요나김은 어린 심청, 젊은 심청, 노파 심청을 각각 등장시켜 심청을 심학규의 딸이라는 특정 개인에서 세상 모든 딸로 그리고 버림받고 학대당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로 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심청은 창극단원 김우정 씨와 우리소리 바라지의 김유리 씨가 더블 캐스팅 되었는데요. 제가 본 회차에서 심청을 맡았던 김유리 씨는 푹진한 노래와 연기로 배역의 무게를 충실히 감당해냈고, 노파 역의 김미진 씨는 진중하면서도 시원한 소리로 심청이라는 인물과 작품에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두 소리꾼이 소리를 나눠 부름으로써 심청의 노래가 흩어진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 이렇게 흩어진 노래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심청의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곧 아쉬움은 삼키게 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측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요나김 연출가는 이번 심청을 시작으로 판소리 5바탕의 완주를 꿈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에서는 바그너의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를 순환 공연하는 링 사이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 심청의 판타지 로맨스를 과감하게 지어낸 것처럼 나머지 바탕에서도 현재의 우리와 공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판소리 5바탕이 판소리 시어터의 새로운 사이클을 이루어낼지 다음 무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